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두고 북한이 초계함만 두동강 내는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이 놀랄만한 개그 앞의 진실을 저는 지금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 인해서 장병들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가족들이 많은 분노나 또 슬픔을 겪었을 텐데 시민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학자로서 SNS에서 상에서의 정치 의사를 일정 부분 밝혀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자로서의 양심에 배치된 적 있으십니까? 개인 자연인 조성대의 양심은 알았다고 합니다. 예, 보신 것처럼 여당이 추천한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장관급인 선관위원회 임기는 6년이나 되기 때문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오늘 조성대 후보자의 과거 언행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천안함 폭침 관련 얘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두고 북한이 초계함만 두동강 내는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이 놀랄만한 개그 앞의 진실은 언제까지 거짓말로 일관할 건가? 정부 의견이라고 하시지 말고 누가 저질렀어요? 그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의 소행이죠? 네,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있다. 장혜철 평론가님. 10년 전에 이 조성대 후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네, 본인의 SNS에 올린 게시글 보면 북풍이 불편한 현실 앞에서 한마디 하고 싶다. 거짓말 좀 치지 마. 이거 아마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같은 해 6월에 천안함의 진실이 이제 밝혀져야 하지 않나.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이 논란만한 개그 앞에 진실은이라는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천안함 사건 사상자를 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존 장병들도 여전히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요. 유족분들의 슬픔은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그라는 표현을 쓰면서 천안함 사건을 희화화시키고 부정하는 글을 남긴 것, 물론 개인이나 학자에게 표현의 자유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이런 표현을 쓰신 분을 무엇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관위원회에 지명을 했어야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1차적으로 남는 것이고, 과거에 저런 생각을 했더라도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왔으면 저는 과거 부적절한 표현과 발언에 대해서 정말 더 진중하게 사과를 하고, 지금 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계속 요구하자 아주 짧게 유감이고 사과합니다. 굉장히 그냥 의식적인 표현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저 발언에 의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정부의 결과를 수용한다 이런 마지못한 발언 아니라 실제로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한다는 그런 발언이라도 있었다면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마치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기계적인 답변에 그치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정치 편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예, 결국 조성대 후보자는 천안함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병들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가족들이 많은 분노나 또 슬픔을 겪었을 텐데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시민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심의, 유감, 사과. 근데 이준석 의원님, 아까 수용하겠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냐 수용하겠다. 이걸 두고도 또 야당에서는
정확히 뭘 수용한다는 건지, 북한 소행으로 본인도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지 뭐 이 부분을 좀 캐묻더라고요. 뭐 굳이 앞에 생략됐을 것 같은 이야기를 제가 더 첨언해 보자면은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도 수용해 줄게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학설이 공존하면서 대치 상황에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 같이 들려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 근데 어쨌든 천안함 관련해 가지고는 민군합동조사단도 그렇고 이제 국제사회에 참여가 있었던 그런 조사단이기 때문에 예. 그 조사단의 결과로서 명명백해졌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주저하시다가도 이제 뭐 북한의 소행이라는 걸 확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논쟁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 기본적으로 사실 선관위원 후보자가 그 천안함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실 뭐 친환경 어뢰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면은 굉장히 조소적인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10년 전에. 예. 그렇죠. 저는 그 선관위원 후보자라고 하면 굉장히 엄중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어떤 문제 제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선은 진중하게 검토하길 바라는 것인데 본인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친환경 어뢰냐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뜯어먹고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면은 굉장히 가볍게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가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무는 선거 사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중한 언행을 앞으로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성대 후보자 관련해서 여당 의원의 질문에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학자로서 SNS상에서의 정치 의사를 일정 부분 밝혀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자로서의 양심에 배치된 적 있으십니까? 개인 자연인 조성대의 양심은 네. 거슬리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천안함 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최 교수님, 예. 이건 누구 또 당시에는 또 양심에 따라 발언했다. 뭐 어떤 말이 맞는 건지 뭐 이 부분에 또 논란이 있거든요. 왜 저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조성대 후보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정부 기관도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거기서 일단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관위원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니 본인이 그렇게 예전에 생각했지만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고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니 이게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맞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는 그렇게 정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왜 저렇게 계속 애매한 표현을 해가면서 문제를 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무슨 개인이 발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나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수 있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를 좀 신뢰하고 그 발표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을 텐데 저런 모습을 보여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면서 만세라고까지 표현한 부분까지 야당의 장제원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공정성의 최소한 기준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퇴해라 요구까지 했습니다. 묻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놓고 볼 때 전문성과 중립성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공정성이고요. 동정성이죠. 네. 그런데 본인은 동정성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저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로 참석해서 공직선거법 쓰레기법이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 이렇게 낙선운동까지 주장했던 분이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저는 조성대 후보자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중요한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언이 아니고요. 네. 사퇴할 의사가 없냐는 묻는 겁니다. 조성대 의원은, 조성대 후보자는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공과 사를 좀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사퇴 의사는 없는 것으로 좀 저희도 받아들여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은 9분이 계십니다. 대통령이 3명 추천, 법원에서 3명 추천, 그리고 뭐 여야가 국회의원들이 3명 추천하는 곳 장관급의 예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업무도 보면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선거 때 중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선거관리위원들이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예요. 굉장히 법률적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관위원들을 보면 주로 법조인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조 후보자를 보면 도대체 여당에서 왜 이런 분을 추천했을까라는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그렇게 추천할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요, 딴 거를 떠나서 이분이 대학 교수시잖아요. 근데 그동안 남겼던 여러 가지 SNS 그걸 보면 정말 가벼워서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면 아니 박원순 시장 당선했다고 만만세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나. 천안함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나. 과연 그 진중함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조차도 읽혀지는 그동안 글들을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런 이 분들을 왜 여당이 선관위원으로 추천한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조성대 후보자 비판할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추천한 왜냐하면 민주당을 비판해요. 아니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괜찮은 분들. 아니 근데 이런 거 글을 남기고 어떻게 천안함 폭침에 46용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숨져갔는데 그 용사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더군다나 선거 문제에서 이렇게 만만세 외치는 이런 분을 선관위원으로 하면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들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여당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저는 이분을 추천한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 조 후보자를 좀 감쌌던 민주당도 갸우뚱했던 오늘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여준 모습은 소위 그 부하 계급을 대물림하는 사회를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질주해 왔다.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저 부분을 두고요, 이준석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청문회는 통과하고 보자, 혹은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옹호 메시지를 작년에도 많이 SNS를 통해서 했던데 청문회를 위해서 자기 가치관까지 부정하는 거 아니냐. 여당에서도 좀 호통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잘못된 사람, 생각이 주류와 다른 사람, 뭐 비주류인 사람 이런 사람은 저는 크게 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만은 줏대가 없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특히 선관위원이라고 하면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줏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분이 발언하는 그 진폭을 보면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소위 저는 그런 어떤 중심 잡기를 기대할 수 없지 않나 다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그 천안함 용사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곱씹어 볼 것이 지금 여권에 의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 아들은 안중근 의사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미화되고 있고 정작 지금 천안함 이런 사태를 비하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선관위원으로 이렇게 영전할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했다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 여당에서는 아니 조국 전 장관 재판 중인데 바람직하다고 단언하냐? 과거 발언에 좀 당당해져라. 지금 뭐 샌드위치 시사 됐어요. 야당의 비판 받고 여당의 비판 받고. 근데 청문회는 통과되겠습니까? 뭐 청문회 여당이 마음먹으면 통과하는 게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던 관행이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 여부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사실상 저는 양경숙 의원이나 이해식 의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성대 후보자에게 공정을 앞으로 가치로 두고 공과사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만약 임명이 되면. 근데 지금 저 발언을 보면 왜 우리가 추천했는데 우리 편을 안 들어주는 발언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압박하는 걸로 비춰서 저 같은 질의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조성대 후보자가 꾸준히 지금의 친여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름대로 후보자가 청문회 장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넣었던 사건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자 여당의 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단언할 수 있느냐. 과거 발언에 대해서 정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나가라고 말하는 게 마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되어서도 계속해서 친여 편향적인 그러한 행태를 보여야 된다고 주문을 미리 하는 것 같아서 저런 발언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과연 이 선관위위원회에게 요구되는 중립성, 공정성을 따져 묻는 질의인지 아니면 우리 편인지 확인하라는 피하 식별을 명확히 하라는 그런 질의인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 꽤 논란이 있었던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